이 여성의 이름은 릴리언 보이어입니다. 잠깐만요, 왜 비행기 날개 위에 서 있는 거죠? 1921년부터 릴리언은 비행기 위에서 완전히 말도 안 되는 공중묘기를 전문으로 했습니다. 그녀는 정말 멋진 쇼를 선보이는 법을 알고 있었고 미국 전역에서 유명해졌습니다. 하지만 릴리언이 특이한 경력을 시작하게 된 건 완전히 우연이었어요. 그녀는 평범한 21살로 시카고 한 식당의 웨이트리스였는데 엘머 패트리지와 조니 매치커라는 두 명의 조종사가 그 식당의 단골 고객이 되면서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어느 날 그들은 릴리언에게 복역 비행기 커티스 JN4D 제니를 태워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릴리언은 동의했고 그들은 지역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곧 릴리언은 하늘을 날고 있었어요. 그녀의 생애 첫 비행이었고 매우 신이 났습니다. 비행은 전혀 무섭지 않았어요. 사실 얼굴에 느껴지는 강한 바람과 귀를 멍멍하게 하는 엔진 소리에 릴리언은 비행이 자신의 소명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흘 후 패트리지는 릴리언에게 또 비행기를 타고 싶은지 물었습니다. 이번에 릴리언이 뭔가 대담한 일을 하기로 결심했어요. 비행기가 시속 105km로 날고 있을 때 자리에서 일어나 날개 위에 섰습니다. 하지만 그 후에 더 많은 걸 하고 싶었죠. 그래서 날개 끝까지 걸어갔어요. 그러는 내내 패트리지는 릴리언에게 앉으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녀가 뛰어내릴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엔진 소음 때문에 그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어요. 하지만 릴리언은 전혀 겁먹지 않았는데 오히려 즐기고 있었죠. 조종사는 릴리언의 재능을 알아보고 빌리 브룩에게 릴리언을 소개했습니다. 그는 채터누가 공항에서 일했는데 비행기 날개에서 묘기를 부릴 수 있는 사람을 찾고 있었어요. 그들은 동의했고 곧 릴리언은 훈련에 착수했습니다. 릴리언은 식당 일을 그만두고 풀타임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5개월 동안 채터누가의 한 헛간에서 스턴트 연습을 했습니다. 안전을 위해 모형 비행기와 폭신한 매트리스를 바닥에 깔아 사용했어요. 릴리언은 달리기와 다른 운동뿐만 아니라 훈련사와 체조를 했고 식습관을 바꿨습니다. 곧 진짜 비행을 할 준비가 됐어요. 그리고 릴리언은 자신이 최고라는 것을 증명했어요. 릴리언은 한 손으로 비행기에 매달리거나 무릎이나 발목으로 매달리는 것과 같은 묘기를 한 최초의 여성 스턴트맨이었습니다. 그 용기는 사람들을 놀라게 했고 릴리언은 곧 매우 유명해졌어요. 릴리언과 브록은 다양한 박람회와 축제에서 에어쇼를 하기 시작했고 릴리언은 진정한 스타가 됐습니다. 그들이 마을에 오면 군중은 항상 그들을 알아봤어요. 항상 자동차가 릴리언을 기다리고 있었고 열정적인 팬들이 많았습니다. 릴리언은 그 당시에 매우 위험한 묘기를 연기할 수 있는 유일한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얇은 철사를 들고 조정석 밖으로 나오곤 했는데 철사 끝에 마우스피스가 달려 있었어요. 날개 끝에서 몇 가지 묘기를 선보인 후 그걸 물고 비행기 밑에 매달렸습니다. 관중들은 몇백 미터 아래에서 철사를 볼 수 없었어요. 그래서 이 장면은 충격적이면서도 놀랍게 보였습니다. 릴리언이 이 묘기를 펼치면 관중들은 비명을 지르곤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브록이 특별한 사다리를 내리면 릴리언이 그것을 잡고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사고도 있었습니다. 이런 사고들은 릴리언과 브록에게 자신들이 매우 위험한 사업을 하고 있으며 최대한 조심해야 한다는 것을 상기시켜줬죠. 1924년 한 쇼에서 그들은 특이한 묘기를 부릴 계획을 세웠습니다. 릴리언이 복역 비행기 날개에 서 있는 동안 브록이 비행기로 공중회전을 하려고 했어요. 계획은 릴리언이 발을 끈에 밀어 넣는 것이었고 공중회전의 원심력이 릴리언이 균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 묘기 중에 뭔가가 잘못되어 끈이 끊어졌어요. 릴리언은 날개에 세게 부딪혔지만 가까스로 좌석으로 다시 기어올랐습니다. 부상을 당했지만 쇼를 계속했어요. 1925년 10월 뉴저지 트렌턴에서 공연하고 있을 때 릴리언은 낙하산 점프를 하는 동안 또 다른 3번의 사고를 당했습니다. 공연 첫날 바람 때문에 착륙 지점을 벗어나게 되었고 릴리언은 대관람차 좌석으로 떨어졌습니다. 일부 관객들은 이것이 단지 그저 스턴트의 일부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운 좋게도 관람차 운전사는 릴리언에게 문제가 있다는 걸 깨닫고 놀이기구를 멈췄습니다. 두 번째 사고는 릴리언이 낙하산 조종에 실패하고
그랜드스탠드의 지붕에 부딪혔습니다. 지붕과 세게 충돌했고 그곳에 갇혔는데 사람들은 릴리언이 내려오는 걸 돕기 위해 사다리를 찾아야 했습니다. 공연 3일째 릴리언의 낙하산은 하마터면 텐트 위에 떨어질 뻔했는데 그래서 그녀는 방향을 바꾸기 위해 최대한 세게 줄을 잡아당겼습니다. 그러나 낙하산이 뒤집어졌고 릴리언은 15m 아래 땅으로 바로 추락했습니다. 많은 부상을 입었고 병원에 입원해야만 했어요. 하지만 릴리언은 매우 좋은 대접을 받았어요. 2달 동안 병원에 있었는데 모든 병원비는 익명의 후원자가 지불했습니다. 릴리언은 아마도 박람회 회장이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는 그녀를 좋아했어요. 사실 그녀는 스타였기 때문에 많은 남성들이 그녀를 흠모했습니다. 하지만 릴리언은 돈이나 명예를 위해 목숨을 걸진 않았어요. 릴리언은 자신을 위해 이 모든 일을 했죠. 공연으로 많은 돈을 번 것은 브록이었고 그것은 릴리언의 결정이었어요. 그들은 보통 2, 3일 연속으로 혹은 심지어 일주일 내내 공연을 했습니다. 한 번의 공연으로 $1,000에서 $1,200를 벌었어요. 하지만 릴리언의 몫은 $100밖에 되지 않았어요. 릴리언이 말했듯이 그건 여전히 상당한 액수의 돈이었고 그녀에겐 충분했습니다. 그래서 브록은 사업을 운영하고 비행기를 정비하고 정비사와 승무원을 고용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쇼는 릴리언 보이어의 하늘을 나는 서커스라고 불렸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이유가 있었죠. 브록은 릴리언을 사랑했어요. 끊임없이 함께 일하면서 두 사람은 가까워졌습니다. 하지만 잘 되지 않았어요. 릴리언은 브록에게 둘 사이에는 아무 일도 없을 거라고 말했죠. 하지만 브록은 여전히 릴리언을 아꼈고 릴리언은 그 점을 고맙게 여겼습니다. 그녀의 목숨이 달린 일에 자신의 조종사를 믿었고 그의 능력을 높이 샀어요. 사실 릴리언은 브록이 자신이 아는 최고의 조종사라고 말했습니다. 매번 비행을 하기 전에 브록은 모든 시스템, 전선 그리고 메커니즘을 2번씩 확인했습니다. 브록은 릴리언이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려주고 릴리언은 그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묘기를 생각해낸 사람은 브록이었어요. 그들 사이에는 절대적인 신뢰가 존재했고 둘은 한 마음으로 일했습니다. 브록이 세상을 떠난 후 릴리언은 다른 조종사와 스턴트를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브록을 믿었던 것처럼 그를 신뢰할 수 없었어요. 그녀의 대표적인 묘기 중 하나는 차에서 비행기로 옮겨 타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새 조종사와 그 묘기를 단 한 번도 하지 않았죠. 1921년과 1928년까지 계속된 스턴트 경력 동안 릴리언은 41개의 미국주와 캐나다에서 352회 쇼를 공연했습니다. 자동차에서 비행기로 옮겨 타는 묘기를 143번 펼쳤고 37번의 낙하산 점프를 했습니다. 하지만 1928년 저고도 비행이 금지되었고 그래서 비행기 날개에 사용해지는 위험한 스턴트는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거의 반세기 후 릴리언은 샌디에고 항공우주박물관에서 다시 한번 유명인사가 되었습니다. 박물관의 일부 구역이 릴리언의 놀라운 업적을 전시했습니다. 릴리언은 그곳의 모든 행사에서 주빈이었어요. 어느 날 저녁 인생에서 가장 즐거운 깜짝 선물을 받았습니다. 보잉 PT-17 복역 비행기를 타고 비행하는 것이었어요. 이제 80대가 된 릴리언은 날개 위를 걷거나 위험한 묘기를 부리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착륙했을 때 릴리언은 정말 묘기를 펼치고 싶었다고 인정했어요. 조종사는 릴리언에게 조종실에서 나가지 말라고 말했어요. 게다가 릴리언은 브록을 믿었던 만큼 그 조종사를 믿을 수 없었을 거예요.